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 박사과정 강상입니다. 학예 TTA 세미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TTA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LLM Embedding Improved Test Time Adaptation이라는 논문 하나를 지정해서 발표하려고 하고, 배경 지식, 논문 쓰게 된 동기, 방법론, 실험 결과, 결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LLM Embedding Improved Test Time Adaptation to Tableau YX Shift입니다. 이 논문은 콜롬비아 대학교와 칭화대학교의 공동 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 목표는 태블로 데이터에서 자주 발생하는 YX Shift 문제를 설명하고 LLM Embedding을 활용한 새로운 Test Time Adaptation 접근 방법과 그 성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바로 이 YX Shift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태블러 데이터를 LLM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로 직렬화하고 이를 LLM embedding으로 변환한 뒤 샬로우 뉴럴 네트워크에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메인으로 전이할 때는 소량의 타겟 데이터, 예를 들어 32개 정도의 레이블된 샘플을 활용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 방법을 3개의 ACS 데이터 셋과 7650개의 시프트 페어 그리고 26만 1000개의 모델 설정을 통해 실험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우측 보시면 앱스트랙트과 그리고 코드에 대한 링크를 볼 수 있고, 전체적인 그런 모델 구조, 아키텍처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태블로 데이터와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태블로 데이터는 의료 기록, 금융 데이터, 사회과학 등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미지나 텍스트 분야와 달리 태블로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실제 현업에서도 여전히 그레디언트 부스트리, 예를 들어 엑시부스트와 라이트GBM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X시프트로 피처의 분포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 병원의 환자 평균 혈당 분포와 다른 병원의 분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YX시프트로 같은 피처라고 해도 레이블 분포가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혈당 수치라도 병원마다 당뇨 진단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태블릿 데이터에서는 이러한 YX 시프트가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태블릿 데이터를 위한 머신러닝 모델은 여전히 그레디언트 부스트 트리 계열이 아주 강력합니다. 엑시부스트 라이트GBM 그리고 그런 그레디언트 부스트 머신 등이 있습니다. 탭넷이나 탭 트랜스포머와 같은 뉴럴 네트워크 기반 모델들도 시도되었지만 엑시부스트를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등 방법으로 DRO, 즉 디스트리뷰셔널리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KL, 카의 제거, 와서 스테인 등의 방법은 태블로 YX 시프트 상황에서 큰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LLM을 태블로 데이터에 활용하려는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제로샷 방식은 단순히 LLM에게 질문하듯이 문제를 풀게 하지만 일반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퓨샷이나 인컨테스트 러닝 방식은 타겟 샘플을 프롬프트에 포함시키는 접근 방법인데 토큰 제한 때문에 소스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TPFN과 같은 모델은 소규모 태블로 데이터 문제에서 강력하지만 대규모 분포 이동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처음으로 LLM 임베딩을 활용해서 YX 시프트에 특화된 적응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연구가 동기를 갖게 된 이유는 현실적으로 YX 시프트가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도메인으로의 일반화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적은 수의 타겟 샘플, 예를 들어 10개에서 100개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빠른 적응이 필요합니다. 논문에서는 LLM이
가진 방대한 사전 지식을 활용해 누락된 변수를 간접적으로 보완하고 더 풍부한 표현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이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논문의 기원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태블로 데이터를 LLM 인베딩으로 변환하고 샬로우 뉴럴 넷으로 학습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둘째, 세개의 ACS 데이터셋과 7,650개의 분포 이동 상황을 포함한 대규모 벤치마크를 구축했습니다. 셋째, 단 32개의 타겟 샘플만으로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 위키피디아, GPT-4 등 외부 지식을 도메인 인포메이션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검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LNA 인베딩이 YX 시프트를 완화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반복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태블로 데이터는 숫자형 또는 범주형 피처들이 독립적으로 나열된 형태라 피처 간의 관계나 의미를 LLM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태블로 데이터를 문장 형태로 증렬화, 시리얼라이제이션 해서 마치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자연어 문장으로 변환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데이터 샘플이 에이지가 38살 그리고 에듀케이션이 버첼러 그리고 학사 그리고 워킹 아워가 40일 경우에 이를 한 개인이 38살이고 학사학위를 가지고 주당 40시간을 일한다와 같은 문장으로 바꿉니다. 이 방식은 단순하게 숫자 범주 값들을 언어적 의미를 가진 문맥 정보로 확장시켜줍니다. 이를 직렬화된 문장을 대형 언어 모델 인코더, 구체적으로는 E5 미스트랄 모델에 입력합니다. 즉 태블로 데이터를 LLM의 텍스트 처리 능력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LLM 코더에 데이터를 넣는 방식도 조금 독특합니다. 모델 입력 부분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인스트럭트 부분으로 태스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간단하게 기술합니다. 예를 들어 인컴이 50만 달러를 넘는지 안 넘는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그런 지침을 넣습니다. 그리고 쿼리 부분은 직렬화된 태블로 데이터 문장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코더는 태스크 어웨어한 인베딩을 생성하게 됩니다. 출력은 4096차원의 댄스 인베딩인데 기존 태블러 피처보다 훨씬 의미론적으로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에듀케이션이 배첼러 학사라는 값만 입력하는 대신에 학사 학위를 가졌다는 언어적 맥락이 반영된 벡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인베딩은 이후에 샬로우 뉴럴 네트워크 클래시파이어에 입력되어 학습됩니다. 즉 LLM은 피처 익스트랙터 역할을 하고 예측은 작은 신경망이 담당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LLM의 거대한 매개변수를 직접 학습시키지 않고도 강력한 표현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메인 지식 통합 단계입니다. 사실 태블로 데이터만 보면 중요한 문맥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 지역이 캘리포니아라는 값만으로는 해당 주의 경제 상황이나 복지 제도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논문에서는 3가지 방식으로 외부 지식을 추가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수집된 주별 경제 정보, 캘리포니아는 고소득자가 많고 강한 잡 마켓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을 추가합니다. GPT-4 기반의 배경 지식을 생성하는 것이 있는데 LLM을 이용해 주어진 피처에 대한 설명을 생성해 부가 텍스트로 사용합니다. 타겟 샘플 직렬화 활용도 있는데 예측하려는 타겟 샘플 자체를 문장화해서 인베딩이 포함시킵니다. 최종적으로 태블러 피처 인베딩과 도메인 날리지 인베딩을 1대1 비율로 합쳐가지고 하나의 표현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듭니다. 이 접근 방법의 장점은 단순히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둘러싼 문맥 컨텍스트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LLM 인베딩만 사용하면 여전히 타겟 도메인과의 차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적은 수의 타겟 샘플을 활용한 적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in context domain info. 그 타겟 샘플 몇 개를 프롬프트에 직접 넣어서 LLM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full fine tuning. 전체 LLM을 다시 학습시키지만 이는 비용이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라, low rank adaptation으로 효율적으로 소수의 파라미터만 업데이트하는 기법입니다. 네 번째, 프리픽스 튜닝. 프롬프트 앞부분에 학습된 벡터를 붙여 모델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공통점은 거대한 LLM 파라미터는 그대로 두고 쉘로우 뉴럴넷만 조정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학습 비용은 크게 줄이면서 소량의 타깃 데이터로 빠른 적응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특히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큰 경우, 즉 소스와 타깃이 많이 다른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그 슬라이드 밑쪽을 보시면은 인 컨텍스트 그리고 파인 튜닝 그리고 프리픽스 튜닝에 대한 그런 그림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실험 환경을 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은 ACS 미국 인구조사에서 파생된 인컴, 모빌리티, 퍼블릭 커버리지 3가지입니다. 인컴은 개인의 연간 소득이 5만 달러 이상인지 예측하는 문제이고, 모빌리티는 1년 전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예측합니다. 퍼블릭 커버리지는 공적 의료 보험 여부를 예측합니다. 각 데이터셋은 미국 51개 주를 도메인으로 하여 총 7,650개의 소스에서 타겟 분포 이동 상을 구성했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로는 리니어 리그레이션, SVM, XGBoost, 라이트GBM, DRO, 그리고 탭, PFN, 그리고 GPT-4o 미니까지 포함했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매크로 F1 스코어와 프랙션 베스트 레이시오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실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LLM 임베딩만 사용했을 때 결과입니다. 결과는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좀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은 인컴과 모빌리티 데이터셋에서는 임베딩을 사용했을 때 뉴럴넷이 엑시부스트보다 평균 F1 스코어가 각각 2.4, 9.9 높았습니다. 하지만 퍼블릭 커버리 데이터셋에서는 성능이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즉 임베딩만으로는 데이터셋에 따라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단 32개의 타겟 샘플로 파인튜닝 했을 때 큰 성능 향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퍼블릭 커버리지 데이터셋에서는 임베딩만 사용했을 때 엑시부스트보다 낮았지만 파인튜닝을 한 이후에는 엑시부스트보다 2점이 높아졌습니다. 이 결과는 YX 시프트가 심할수록 파인튜닝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대 5.4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우측 그래프를 통해서 좀 자세한 걸 좀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외부 도메인 지식을 추가했을 때는 일부 데이터셋에서는 성능이 올라갔지만 모빌리티처럼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결과에서 보면 어떤 도메인 인포메이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튜닝 방법에 대한 비교를 보시면은 파인튜닝 방법 자체는 풀 그리고 로라 프리픽스 투닝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인튜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였습니다. 또한 타겟 샘플이 64개 있을 때 모두 밸리데이션에 쓰는 것보다 밸리데이션과 파인튜닝에 나눠 쓰는 것이 모빌리티와 퍼블릭 커버리지에서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우측에 있는 그래프 결과를 통해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결과를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논문에서는 벤 데이빗이 제안한 도메인 업데이션 바운드 기반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바운드에 따르면 한 도메인에서 학습한 모델이 다른 도메인에서도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인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X시프트, 즉 입력 분포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에서는 평균 교육 수준이 높고 다른 주에서는 낮았다면 피처 분포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둘째, YX 시프트입니다. 즉 같은 입력 X가 주어졌을 때
레이블 분포가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한 나이와 직업, 조건을 가진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소득이 높을 확률이 크지만 다른 주에서는 낮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달 복잡도입니다. 즉, 하이포시지스 클래스의 크기에 따라 일반화 한계입니다. 이 LLM 인베딩의 장점은 바로 이 두 번째 요소, 즉 YX 시프트 갭 차이를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프리트레인드 LLM은 방대한 언어 지식을 통해 텍스트화된 태블로 피처의 의미적 맥락을 더 잘 이해합니다. 그 결과 같은 피처라도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레이블이 달라지는 미묘한 차이를 더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베딩을 활용한 모델은 이론적으로는 더 낮은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바운드를 가지게 되고 실험적으로도 확인된 성능 향상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슬라이드로 컨클루전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그 결론에 앞서서 논문의 장점과 한계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논문의 가장 큰 장점은 YX 시프트 상황에서의 강한 적응력입니다. 특히 단 32개의 타겟 샘플만으로도 의미 있는 성능 향상을 보였다는 점은 실제 응용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금융, 인구조사 데이터처럼 새로운 지역이나 환경에서 샘플을 수집하는 것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 인베딩 생성 비용이 크다는 점입니다. 대형 LLM을 활용해야 하므로 계산 컴퓨테이션 자원이 많이 필요하고 실시간 적용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도메인 널리지 통합의 불안정성입니다. 실험 결과에서 보면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경제 지표가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모빌리티와 같은 데이터 셋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즉 어떤 지식을 포함시킬지에 대한 선택이 모델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일부 데이터 셋에서는 성능 저하가 여전히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파블릭 커버리지 데이터처럼 레이블 분포가 복잡한 경우에는 인베딩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큰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실제 산업 적용에는 비용 효율성, 도메인 인포메이션 선택 전략, 데이터셋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모델에 대한 사용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LLM 인베딩을 활용하면 그 태블로 데이터에서 자주 발생하는 YX 시프트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소량의 타겟 샘플, 예를 들어 단 32개만 있어도 빠르고 실질적인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좀 핵심적인 그런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블로 특화 LLM 인코더 개발입니다. 현재는 범용 LLM을 활용했지만 구조적인 타블로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직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태블로에 특화된 LLM 인코더를 좀 연구한다고 하면은 이 논문과 다른 좀 더 기여점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단순하게 E5 인코더만 사용했지만은 좀 더 태블로 데이터 특화된 LLM 인코더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그 도메인 널리지 선택의 자동화입니다. 어떤 외부 지식이 성능을 높이고 어떤 경우 성능을 떨어뜨리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최적의 조합을 찾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도메인 널리지 선택에 따라서 그 모델의 성능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의 자동화 방식은 되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효율적인 파라미터 에피션시 튜닝 기법입니다. 로라나 프리피스 튜닝과 같은 방법들이 활용 가능하지만 실제 응용에서는 더 가볍고 안정적인 방법이 요구됩니다. 실제 그런 LLM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 비용의 효율적인 방식들이 조금 더 연구되고 적용된다고 하면은
적용에 있어서 좀 비용 효율적인 모델로 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논문의 연구는 태블릿 데이터와 LLM의 결합 가능성을 확인한 중요한 출발점이고,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런 LLM의 활용이 태블릿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을 좀 높여주는 그런 하나의 논문이었기 때문에 이 태블릿 데이터와 LLM에 대한 결합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좀 고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TTA 논문 세미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